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여기 교류 RLC 회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교류 전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에서 RLC 회로 중에서 여기 R만 이렇게 교류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형 회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교류 RLC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스스로 한번 인지들을 한번 해보세요. 교류회로라고 하는 자체는 저는 지금 이것처럼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우리가 교류회로예요. 그리고 이게 RLC라고 이렇게 전개 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회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류 전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전류와 그리고 또 하나 전압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교류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교류회로는 이것처럼 이렇게 전압 자체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들을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압은 제가 이렇게 교류회로의 전압은 소문자로 쓸 거예요. 그리고 교류회로의 전압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전압이 걸렸을 때 이만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 값이 있겠죠.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진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지금 저는 사인 함수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교류 전압원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게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들을까요? 맞아요. 전류도 아주 간단해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소문자로 쓸 거예요. 소문자로 이렇게 쓸 테고, 그리고 여기에 진폭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I자로 대문자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진동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교류 전원에서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류 전원에 대해서 일단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RLC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RLC 회로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하려면 복잡하니까 먼저 여기는 저항만 띄어내서, 그걸 우리가 저항형 회로라고 불러요. 이 저항만 띄어내서 여기에서 진폭과 위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 우리가 진폭과 위상관계를 생각을 하냐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교류처럼 흔들려 들어와서 그래요. 진동을 하고 들어와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입자를 다룰 때는 굳이 이렇게 안 다루고 벡터로서 다루면 되는 거죠. 그 벡터는 우리가 크기와 또나 방향성이 있는 문제로 다루게 되면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교류회로일 때, 다시 말해서 진동하는 물체일 때는 우리가 벡터로서 크기와 방향을 다루는 것보다는 진폭과 위상을 다루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여기서 진폭 관계하고 위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1번, 2번 이렇게 붙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저항형 회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항형 회로를 여기다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저항형 회로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교류 RLC 회로에서 교류 전원에 저항 하나만 연결돼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보다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에 교류 전원 하나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항은 지금 이쪽에서 세로축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은 이렇게 세로축으로 연결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실험 모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요소들에 대해서 명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원이기 때문에 기전력에서 저는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쪽은 저항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저항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전위가 걸리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를 소문자 V로 써놓고 나서 교류 전원이니까 여기다가 R,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진폭과 위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걸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쪽에 걸리는, 교류 전원에 걸리는 전압이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다가 전압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여기에 진폭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진폭이라고 하는 크기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R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 지금 상태에서는 사인 함수로 진동해 오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 t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진폭과 위상 사이의 관계를 알려고 한다면, 전압을 결정을 했으면 그 뒤에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전류를 이제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전류 이렇게 쓰고, 구하려고 하는 전류는 뭐냐면, 어느 전류냐면 저항에 걸리는 전류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이거 아주 간단해요. 먼저 이 회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키로호프 법칙에 의해서 한번 써주면 거기에서 전류에 대한 텀이 있어요. 바로 그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설명했듯이 키로호프 법칙을 가지고 회로를 먼저 간략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키로호프 법칙을 그냥 제가 KVL로 이렇게 쓸게요.
왜 볼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에너지가 저항에서 소모가 됐잖아요. 바로 이 관계가 키로오프 볼테지 법칙이기 때문에 전압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KVL로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키로오프 전압 법칙을 써서 이 회로를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에너지 입장에서는 저항을 통해서 열이나 빛으로 에너지를 소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입장에서는 기전력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소모했다는 걸 어떻게 써주면 돼요? 맞아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가 볼트예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저항은 ohm인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ohm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ohms로라고 이렇게 쓸게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V 이꼴 IR이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다 곱해줘야만 이 식이 성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전류를 여기다가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I로 쓸게요. 그리고 이 자체는 이렇게 0으로 써주면은 이게 회로에 대한 킬로오프 볼테지 법칙일 거예요. 킬로오프 전압 법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식 자체를 전류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류로 이렇게 써주고 지금 이 전류는 어떤 전류예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식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기전력을 넘기고 R을 나눠주게 되면은 저항의 크기값이 이렇게 있을 테고 이게 기전력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입장에서 기전력은 어떤 기전력이에요? 위에 있는 요건 거죠? 그래서 이 식 자체에 대해서 전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써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저항의 크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진동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자체 내에서 우리는 전압도 정의를 했고 지금 이것처럼 전류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진폭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1하고 진폭이라고 쓸게요. 진폭 관계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만큼 지금 여기 빨간 색깔로 가로를 칠게요. 이만큼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게 전류를 뜻할 수밖에 없겠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식 자체를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항에 걸리는 여기 전류의 크기니까 대문자를 놓을게요. 전류의 크기에다가 저항 R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폭 관계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중요한 위상 관계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번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다가 위상이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위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둘 사이의 위상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전압을 기준으로 잡게 되고 전압을 파란 색깔로 쓸게요. 그럼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이 함수대로 진동해 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전류를 다시 진폭 위상관계를 그리게 되면은 전류도 똑같이 우리도 사인 함수예요. 위상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전류의 위상은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전류의 위상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해 올 거예요. 이게 붉은 색깔로 표현한 게 이게 우리가 전류의 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전류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위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상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페이저라고 하는 위상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쉬워요. 위상자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하는 벡터예요. 회전하는 벡터를 그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위상자로 바꿔줄게요. 위상자라고 이렇게 쓰고 위상자를 페이저라고 해요. 그러면 위상자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임의의 위상 공간 내에서 여기에서 먼저 기준 자체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화돼서 여기를 그림을 그릴게요. 그러면 위상 자체가 꼭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임의의 요 위치에서 위상을 그리게 되면은 틀림없이 전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압은 일사분면에 이렇게 크기로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것이 이게 위상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그 진폭이에요. 진폭. 그리고 이제 전류의 위상을 그리게 되면은 전류의 위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압하고 위상이 같죠? 단지 크기만 전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 자체는 옆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위상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만큼 자체가 이게 오메가 t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게 이게 페이저라고 하는 위상자예요. 자 이제 이 페이지를 보고 위상에 대한 의미를 한번 여기다 간략하게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 한 다음에 쓰게 되면은 이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류의 위상과 전압의 위상은 같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갔다가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서 유도해낸 식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RLC 교류 회로에서 저항형 회로에 대해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남아있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먼저 저쪽에 유도기관,
인덕터가 있으니까 유도형 회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도형 회로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도형 회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도 이렇게 교류 전원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기전력인 거고 여기는 인덕터고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논리를 전개를 시켜서 우리가 진폭과 유상사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냐면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먼저 여기에다가 첫 번째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전압이냐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틀림없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있을 테고 여기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인 합수로 이렇게 진동을 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는 저쪽에 있는 것처럼 진폭과 유상사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전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디에 걸리는 전류는 뭐냐면 이렇게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도 똑같이 킬로오프 볼테지 룰을 써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킬로오프 볼테지 룰을 이 회로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기전력이 있을 테고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일종의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줘야 되고 이게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볼트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지금 전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를 여기다 파란 색깔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들어갈 테고 여기에 유도 개수라고 하는 이렇게 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0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킬로오프 법칙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 회로를. 자 그러면 유식해서 여기 I가 있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약간만 더 전개를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 식자체 내에서 킬로오프 법칙에서 구하려고 하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양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에 L이라고 하는 개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 기전력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 DT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죠? 지금 변수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로 자체를 이 식자체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전류 I 값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전체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색깔을 바꿔서 쓸게요. 인덕터에서의 전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텀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 텀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 텀은 여기에다가 전압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 상호이동 개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은 사인 오메가 t 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적분 요소는 시간 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자체를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뒤에는 꼭 전개를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진폭관계 그리고 위상관계 여러분들이 진폭관계 그리고 또한 비위상관계라고 하는 자체를 꼭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또 하나 어떤 걸 해야 돼요? 한 가지가 남았죠?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저쪽에 있는 축전하는 거죠? 그래서 축전기가 붙어있는 회로를 우리가 용량형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량형 회로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용량형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용량형 회로는 이렇게 교도 전원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축전기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압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이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전압 자체를 이만큼으로 이렇게 놓고 축전기가 있을 테고 이쪽은 VC로 써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크기가 있을 테고 이쪽은 사인 오메가 T꼴로 이렇게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압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류를 구해야 돼요. 어떤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처럼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값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전개를 하면 되겠죠? 어떤 논리를 전개를 하게 되면 킬로오프 볼테지 법칙에 의해서 킬로오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 회로를 분석해서 전류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로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기전력이에요. 기전력은 축전기에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잃었다 써주고 나서 C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단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를 이렇게 전위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전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전하를 이렇게 축전 용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자체내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전기 용량을 가지고 Q가 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전류로 이렇게 나눠준 값 자체가 0이다라고 쓰면은 이게 킬로오프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Q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의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의 정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번에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 전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 식 자체는 이렇게 C에다가 여기 기전력 자체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압 자체를 이렇게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식 자체는 여기가 C가 있고 이렇게 저장된 전위의 진폭 크기가 있는 거고 사인 오메가 T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참고 자료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만큼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분해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식 자체에서 우리가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시간에 따라서 전하라고 하는 것들을 미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전하를 미분했으면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전류를 구할 수가 있냐면 이쪽에 측정기에 저장되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오른쪽 텀은 얘는 여기 이 식 자체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안에는 용량이 있을 테고 그리고 진폭의 크기가 있을 테고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구해봐요. 여기서 진폭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위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한 거냐면은 RLC 회로 자체에 대해서 교류 전원을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저항형 회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흔들려 들기 때문에 진동을 해서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처럼 진폭과 진동하는 사인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식 자체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각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2파이 F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주기분의 1인 거니까 여기는 다시 2파이를 주기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전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그리고 전류는 같은 입장에서 오메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RLC 회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저항형 회로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목적 자체는 뭐냐면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전압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전압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위상과 진폭사의 관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류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전류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킬로오프의 전압 법칙을 쓰는 거예요. 왜 킬로오프의 전압 법칙을 써서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전압원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전류에 대한 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요 킬로프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은 위상 자체가 서로 같아요. 단지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그 크기를 진폭 입장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상을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보고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회전하는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상을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진동하는 모양보다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벡터로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저항형 회로를 알아본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심화학습이에요. 심화학습 문제를 제가 이렇게 중간까지 풀어줬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유도형 회로와 용량형 회로에서 우리는 똑같이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압을 양쪽을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전류를 찾아야 돼요. 전류를 찾을 때도 같은 방법이에요. 킬로프 법칙에 의해서 지금 여기 유도형 회로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쪽도 용량형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킬로프 법칙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에서 여기 전류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를 접근하게 되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전류에 대한 경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를 접근하면 코사인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코사인을 지금 이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하기 위해서 사인 함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위상을 꼭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진폭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리고 용량형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용량형 회로도 여기에 전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하를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측정기에 저장되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위상과 진폭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봐요. 그리고 진폭 사이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리액턴스는 일종의 저항인 거예요. 저항인데 교류회로에서의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류회로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 리액턴스의 개념도 꼭 한번 숙지를 해봐요. 그리고 이 리액턴스의 개념을 저항과 확대를 해서 또 하나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냐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총저항.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 여기 한번 꼭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여기를 설명을 해줄게요. 수고들 했어요.